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6억 6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실상 1등이 최소한 한 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이월이 됐고, 2월이 됐으니까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는 설날 명절의 기운을 받아서 풀벳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48,000원 최종 픽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2월이 될 때에는 풀벳으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종 픽 외에 멤버십 가족 등급 분들께는 다른 최종 픽을 공유하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가 구매한 최종 픽만 딱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 5경기에서 6경기만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린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는 승, 저기에는 무,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리고 많이 적중하는 걸로 어그로 끌고 이러면 적중 유무를 떠나서 최종 픽에 대한 책임감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한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경기가 나와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는 결과 복기를 해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버튼 대 토트넘이었죠. 자, 이 경기의 경우는 에버튼이 최근 득점력이 굉장히 좋지가 못하고, 토트넘의 경우는 팀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히샬리송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과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의 상대방에 따른 적절한 전술이나 선수 기용으로 경기력을 잘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에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에버튼의 경우는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인데 비해 토트넘은 19위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트피스 득점에 있어서 에버튼은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점유율은 토트넘이 가져가겠지만 에버튼의 제공권이나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에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었는데,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 분석 내용 그대로 경기에 나왔었죠. 첫 번째 득점은 토트넘의 우도기 선수가 측면에서 컷백 해준 볼을 가볍게 히샬리송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고, 에버튼의 동점골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이 터져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히샬리송 선수의 추가 득점이 나오면서 1대2 토트넘의 승리로 끝나는 듯 했으나, 후반전 로즈타임에 역시 프리킥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브랜스웨이트 선수의 헤딩 동점골로 2대2 무승부의 결과가 나온 경기였어요. 2대2 무승부가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골 기대값은 에버튼이 2.62 대 토트넘 0.98로 충분히 승무패로 지울 만한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2번 경기 엠폴리 대 제노아. 자, 이 경기는 진짜 제가 너무 짜증이 나서 미쳐버리겠습니다. 토 사장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했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인데, 다른 게 아니라 축구 토토 승무패 역사상 지금 이번 경기에서 6회 연속으로 무승부 결과가 나왔다. 7회 연속으로 무승부 안 나올 거다. 심지어 맞대결 전적에서도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엠폴리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토 사장이 제가 말하는 걸 맨날 듣고 있는지 계속 이번 경기에 무승부를 집어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토토 승무패 이번 경기에서 현재 7회 연속으로 무승부만 나오고 있다. 야, 이거 진짜 누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걸로 보이는데, 결과 보고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일단 제노아의 골이 있었지만 업사이드로 골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 엠폴리는 캄비아기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었는데 골대에 맞고 뭐 아쉽게 빗나가는 상황도 나오면서 양팀 모두 득점이 안 터졌고, 마지막에 제노아는 우측 측면 수비 자원인 코니 데웬터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다음 아탈란타와의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3번 경기였죠. 우디네세 대 AC 몬차. 우디네세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홈에서만큼은 이번 시즌 원정보다 2배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실점이 많아지는 AC 몬차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우디네세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로렌조 루카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다라는 점과 골 기대값 역시 우디네세가 지난 맞대결에서 높은 수치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디네세가 무승부 이상은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서 무승부를 깔고 갈지 안 깔고 갈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AC 몬차 역시 콜파니 선수가 최근 득점력이 굉장히 좋고 우디네세를 상대로도 득점을 했었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쉽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디네세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우디네세의 골 기대값 수치도 높았던 경기였고 슈팅을 21개나 때릴 정도로 경기를 압도했다라고 보였는데 AC 몬차의 디그레고리오 골키퍼의 미친 선방들로 0대0 무승부가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경기였습니다. AC 몬차의 주전 골키퍼 디그레고리오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자, 4번 경기 브라이턴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일단 크리스탈이 에베레치 에제 선수와 미카엘 올리스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을 경기로 보이지만 브라이턴 역시 주전 공격 자원인 주앙 페드로 선수가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과 브라이턴은 2연패가 없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다. 패턴적인 측면을 보고 무승부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라이턴은 사실상 출전이 불투명으로 나왔던 주앙 페드로 선수가 선발로 출전을 했고 패턴적인 측면도 사실상 브라이턴 2연패 없다라면 브라이턴의 승무, 크리스탈의 2연승 없다 하면 브라이턴의 승무. 한마디로 단통 무승부로 갈 게 아니었는데 제가 좀 패턴적인 부분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경기는 뭐 시작하자마자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역시 키가 큰 루이스 덩크 선수의 헤딩골이 나오면서 브라이턴이 앞서 나갔고 그 이후에 램프티 선수의 크로스를 잭 하인셀루드 선수가 대갈박 헤딩골 성공시키면서 2대0 그리고 바로 1분 뒤에 부오나노테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3대0으로 앞서 나갔고 후반전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테타 선수가 헤딩골을 성공시키긴 했지만 후반 막판 데니 웰백 선수와 주앙 페드로 선수의 기가 막힌 2대1 패스로 브라이턴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면서 페드로 선수가 추가 득점까지 하면서 결과는 4대1 브라이턴의 대승으로 끝났던 경기였어요. 브라이턴은 7회차에서 토트넘을 만나게 되는데 토트넘은 브라이턴의 대갈박 공격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 번리 대 풀럼. 저는 이 경기 번리 승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히려 풀럼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로 풀럼이 해리 윌슨, 라울 히메네즈, 이어비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라울 히메네즈 선수보다 무니즈 선수나 비니시우스 선수가 마무리적인 측면에서는 히메네즈 선수보다 나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전반 초반 코너킥 상황에서 주앙 팔리냐 선수의 헤딩골로 풀럼이 앞서 나갔고 그 뒤를 이어서 중앙선에서 뻥 찾은 볼이 번리 뒷공간으로 떨어지면서 그 볼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니즈 선수가 골키퍼 키를 넘기는 로빙슛을 성공을 시켰죠. 그래서 무난하게 번리 패 적중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번리를 분석할 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첼시에서 1월 달에 임대를 해온 다비드 포파나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되면서 헤딩골 한 방, 윌슨 오드버트 선수의 측면 돌파 후 낮은 크로스를 슬라이딩하면서 밀어넣으면서 발로 한 방,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풀럼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한 적이 없었는데 이 경기를 무승부로 끝내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고 7회차에서 이번 경기 제가 개빡쳐하는 이번 경기에 지금 풀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풀럼의 무승부는 선택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 프로시노 대 AC 밀란이었죠. 뭐 이 경기는 사실 AC 밀란이 지난 볼로냐와의 경기에서 어이없게 페널티킥을 2개나 날려 쳐먹으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력을 비교해 볼 때 무난하게 프로시노의 단통패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죠. 역시나 전반 초반 하파엘 레앙 선수의 크로스를 지루 선수가 대갈박으로 가볍게 성공을 시키면서 앞서 나갔는데 곧바로 프로시노의 크로스 상황에서 AC 밀란의 핸드볼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킥을 프로시노의 소울의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죠. 그리고 후반전에 프로시노의 마치텔리 선수가 추가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2대1로 프로시노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AC 밀란은 역시 지루의 대갈박이 굉장히 무섭죠. 크로스 올라온 볼을 지루 선수가 헤딩으로 떨궈주면서 마테오 가비아 선수의 슬라이딩 헤딩 동점골이 터졌고 그 뒤로 플리시치 선수와 교체 투입된 루카요비치 선수가 크로스 올라온 상황에서 프로시노의 수비진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볼을 집어넣으면서 2대3 역전승을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무난하게 AC 밀란이 승리할 줄 알았던 경기였는데 저를 좀 개쫄리게 만들었던 경기였어요. 7번 경기 볼로냐 대 사스올로. 자,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볼로냐이기 때문에 홈발이 있다라는 점과 기본적으로 결정자적인 측면을 비교해 볼 때 볼로냐의 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원정팀 사스올로의 경우는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베라르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우측 측면 수비 제레미 톨리안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제레미 톨리안과 베라르디의 우측면이 굉장히 약화될 것으로 보이고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마테우스 엔리케 선수 역시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기 때문에 볼로냐가 홈에서 지르크지, 오르솔리니, 퍼거슨 같은 공격 자원들이 확실한 골 결정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스올로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결장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서 볼로냐의 단통 승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4대2 볼로냐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볼로냐가 수비 쪽에서 빌드업 과정에서 골키퍼의 패스미스로 인해서 사스올로의 토르스트베치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10분 뒤에 역시 볼로냐의 지르크지 선수의 발리슛이 사스올로의 마티아 비티 선수의 등을 맞고 들어가면서 1대1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사스올로의 볼파토 선수가 너무나도 좀 쉽게 박스 안에서 가마차기에 성공을 하면서 사스올로가 다시 앞서 나갔고 그래서 이 경기가 이변이 터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후반 막판 파비안 선수의 헤딩골 그리고 퍼거슨 선수의 득점 그리고 살로마르커스 선수의 득점까지 13분 만에 3골을 터뜨리면서 역시 볼로냐가 강력한 홈발을 보여줬습니다. 사솔로는 이 결과로 이미 최다 연패 중이었으나 3연패가 됐기 때문에 7회차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홈에서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결과는 가져오면서 연패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8번 경기 토리노 대 살레르니. 자, 이 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토리노의 단통 무승부로 이변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 토리노의 승리에 투표율이 85% 가까이 몰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토리노의 골 결정력적인 부분을 보면 이번 시즌 리그 꼴찌에서 세 번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살레르니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인데 4연패를 하는 동안 강팀들을 상대로 1점 차 패배로 아쉬운 상황이 연속이 됐었기 때문에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말씀을 드렸고 토리노 승리 선택하실 분들도 최소한 무승부 같이 가져가셔서 승무 투픽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투표율 12% 무승부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경기는 토리노가 주도를 했지만 살레르니의 오초아 골키퍼를 뚫을 수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마무리 능력에서 슈팅 숫자에 비해 유효 슈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마무리 능력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자, 9번 경기 본머스 대 노팅엄. 자, 우선 이 경기는 본머스가 이번 시즌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방의 실수를 많이 만들어내고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과 도미닉 솔랑케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노팅엄의 특성상 점유율을 완벽하게 내준 뒤에 빠른 역습을 통한 카운터 어택을 자주 보여주는데 본머스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점유율이 리그 14위를 기록 중으로 오히려 노팅엄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팅엄의 플레이 스타일이 안 나올 것으로 보여서 본머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일단 분석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오히려 노팅엄이 점유율을 56% 가져가면서 본머스보다 점유율이 높은 경기를 보여줬고 첫 번째 골은 무난하게 전반 5분 만에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본머스의 클루이베르트 선수의 선제골이 나와서 무난하게 본머스가 승리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노팅엄이 점유율을 가져간 상태에서도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노팅엄의 허드슨 오도이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낮은 가마차기 슈팅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1 동점으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본머스는 경기 막판에 필립 빌링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풀럼 원정 경기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네요. 자, 10번 경기 첼시 대 울버햄튼. 정말 이 경기는 사실상 울버햄튼이 첼시 원정을 가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첼시의 승리 선택을 하면서 무승부 같이 가져가야 되는 이유로 이번 시즌 첼렉이 한마디로 첼시 쓰레기 경기력을 믿고 단통으로 갈 수가 없는 경기다. 근데 울버햄튼이 첼시 원정에서 승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만 받쳐서 가겠다. 그래서 첼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야, 역시 이번 시즌 첼레기 새끼들의 이 경기력은 정말 믿고 갈 수가 없네요. 2대4 울버햄튼의 패배를 당하면서 투표율 11%가 결과로 나왔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첼시의 악셀 디사시 선수의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2대4 첼시의 패배로 경기가 끝이 났던 경기였어요. 우선 경기 시작은 첼시가 울버햄튼의 뒷공간을 잘 노리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콜 팔머 선수의 선제골까지 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첼시의 1,000억짜리 미드필더 카세이도 선수가 중원에서 비응신 짓을 하다가 공을 뺏기면서 역습을 허용했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죠. 그리고 울버햄튼의 득점은 전체적으로 첼시의 측면 뒷공간을 활용한 득점이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고 첼시는 말로구스토 선수의 비응신 같은 태클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0억짜리 카세이도 선수의 어리버리짓 이런 점들이 좀 확실히 보완이 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첼시의 상황입니다. 자, 11번 경기 맨유 대 웨스트햄. 자, 이 경기 많은 분들이 저와 맨유가 4대가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어떤 픽을 선택했을지 굉장히 궁금해하셨었는데 맨유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었고 3대 0으로 맨유가 대승을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맨유의 안토니 선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안 하니까 확실히 맨유가 살아나는 모습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사람 눈은 다 똑같지. 이번 경기에서 역시 선발로 안토니 선수가 못 나왔죠. 그리고 레시포드 선수가 리그 3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고 호일룬 선수도 2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공격에 혈이 뚫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기에서 호일룬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3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했고 가르나초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1,400억짜리 쓰레기 안토니 선수가 빠진다면 충분히 맨유도 득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햄의 경우는 공격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파케타 선수인데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겪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점적인 부분도 원정에서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슈팅은 22개가 나왔지만 유효 슈팅은 3개에 불과했고 맨유의 오나나 골키퍼의 선방도 나오면서 웨스트햄은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7회 차에서 아스날과 경기를 펼치게 됐는데 아무래도 파케타 선수가 부상해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자, 12번 경기 아스날 대 리버풀이었죠. 뭐 이 경기는 사실상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리버풀의 경우는 사실상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항상 활약을 펼쳐줬던 살라 선수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무 중에서 골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저는 무승부로 선택을 했지만 결과는 아스날의 3대1 승리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아스날의 첫 번째 득점을 보면 정말 아르테타 감독의 아름다운 축구를 볼 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정말 수비 쪽에서부터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나오는 패스들이 정말 기가 막혔고 웨데가르드 선수의 빈 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환상적이었죠. 그렇게 부카요 사카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고 그 이후에 아스날의 마갈레스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는데 사실상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즈 선수가 끝까지 수비와 몸싸움을 해주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게 아스날의 자책골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그리고 1대1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에 반다이크 선수와 알리송 골키퍼가 동시에 겹치면서 실수를 하면서 볼이 흘렀고 빈 골대에 마르티넬리 선수가 득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후반 막판 리버풀의 수비자원인 코나테 선수가 퇴장을 당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트로사르 선수의 혼자 측면 뒷공간을 열심히 달려서 알리송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성공시키면서 아스날이 3대1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아탈란타 대 라치오. 아탈란타가 이번 시즌 홈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 득점이 인테르 다음으로 2위를 기록 중이고 11경기에서 실점 역시 70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홈발이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라치오의 경우는 원정에서 실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과 라치오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슈퍼컵 경기와 리그 경기에서 2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득점력 난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탈란타가 라치오보다 2일이나 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라치오에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 말씀을 드렸고 3대1로 아탈란타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무난하게 아탈란타가 우세한 경기를 보여줬고 라치오는 그나마 임모빌레 선수가 후반 막판에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성공시킨 게 다였던 경기였어요. 14번 경기 인테르 대 유벤투스. 뭐 리그 1위 인테르와 리그 2위 유벤투스와의 경기로 뭐 굉장히 빅매치라고 볼 수가 있는 경기인데 기본적으로 지난 맞대결 당시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인테르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골 기대감, 점유율, 슈팅 숫자 면에서 유벤투스를 압도했었다 말씀을 드렸었고 유벤투스의 슈체치니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분명히 유벤투스가 패배했을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 당시에 블라우비치 선수의 득점을 어시스트해줬던 키에사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는 후반전에 66분에 교체 투입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인테르의 경우에는 주축 자원의 결정자가 없고 유벤투스의 리그 득점 2위 블라우비치 선수가 있다면 인테르에는 압도적인 리그 득점 1위 라우타로 선수가 있고 득점 4위를 기록 중인 차라노글루 선수, 득점 10위를 기록 중인 마르쿠스 띠랑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테르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 판단이 되는데 유벤투스의 골키퍼 슈체치니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승부는 함께 가지고 가야 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테르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1대 0으로 인테르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유벤투스의 슈체치니 골키퍼의 선방이 많이 나왔던 경기고 인테르의 득점은 바렐라 선수가 크로스해준 볼을 파바르 선수가 기가 막히게 터닝 가위차기를 보여줬는데 약간 삑살이 난 볼이 흐르면서 유벤투스의 페데리코 가티 선수의 자책골이 나왔던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승무패 7회차 분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중에 수요일에 7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대되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